정혜수 씨는 68세의 은퇴자였습니다. 40년간 한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며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었죠. 퇴직하던 날 그는 회식 자리에서 이제는 나도 여유를 누릴 차례지라며 웃었습니다. 두툼한 봉투 속 퇴직금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인생의 전환점이 아니라 끝자락의 시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주식으로 돈 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혜수 씨는 젊은 시절 알뜰하게 모으지 못한 걸 늘 후회해왔죠. 그래서 퇴직 후에는 이제라도 투자 좀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소심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좌 속 숫자가 하루 만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구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조금씩 금액을 늘렸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나자 기분이 좋았고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뉴스에서 들려온 급락이라는 단어가 그의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모니터 속 빨간 그래프는 무섭게 추락했고 손끝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버티면 오르겠지. 그는 손절을 미루며 불안한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계좌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식은땀을 닦으며 커피를 연거푸 마셨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다시 조금이라도 만회해보려 더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참혹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은 어느새 0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쇼크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딸 은주는 눈을 붉히며 아버지, 왜 그렇게 무모하셨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혜수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카드빚과 불면의 밤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도 끊겼고 그는 점점 세상에서 멀어졌습니다. 밤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멍하니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 불빛이 희망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커피잔과 미지근한 라면, 국물만 남았습니다. 통장을 열어본 그는 잔고를 확인하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서서히 떨렸고 마음속엔 깊은 공허가 자리했습니다. 그날 새벽 그는 마지막으로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숫자 대신 회색의 거래정지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희미하게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와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문득 그의 발밑으로 낡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시니어 박람회 초대장이었습니다. 혜수 씨는 천천히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미묘한 호기심이 마음 한켠에 피어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혜수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퇴원하자마자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차가운 목소리는 그를 더욱 작게 만들었죠. 하루 종일 집에 홀로 남은 그는 빈방 속에서 쓸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책상 위에 놓아둔 그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박람회 새로운 인생을 만나다. 흔들리는 마음으로 그는 종이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재테크, 창업, 건강,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한 번쯤 가보면 어떨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람회 날 그는 오래된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행사장까지 걷는 길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넓은 전시장 앞에는
은발의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뭐 하세요? 건강식품 창업 준비 중이에요. 주변의 활기찬 대화가 혜수 씨의 마음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입장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가시면 강연장 안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전시장 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시식 코너의 냄새와 음악 소리가 섞여났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각 부스마다 노년 창업, 건강한 노후, 두 번째 인생 같은 문구가 반짝였죠. 혜수 씨는 어딘가 어색한 발걸음으로 천천히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무료 재테크 강연이라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쪽 강연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연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앞줄엔 공책과 펜을 손에 든 노인들이 집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상만, 70대 초반의 창업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윤상만은 푸근한 미소로 청중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실패한 이야기부터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제 자산이 되었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묘하게 힘이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혜수 씨도 숨을 죽인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윤상만은 돈은 잃어도 배움은 남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혜수 씨의 가슴속 깊은 곳에 들어왔습니다. 눈앞이 조금 흐려졌고 마음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사람들은 앞다퉈 윤상만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인과 사진을 요청하는 이들 틈에서 혜수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걸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윤상만이 퇴장하자 홀 안의 불빛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혜수 씨는 한동안 자리에 앉은 채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실패가 자산이라.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머니 속 초대장을 꼭 쥐었습니다. 정혜수 씨는 박람회에서 돌아온 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윤상만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돈은 잃어도 배움은 남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된 기억처럼 마음속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이불을 걷어내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먼지 쌓인 서랍 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한때 회사에서 메모하던 업무 노트였습니다. 그는 첫 장을 펴고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나의 실패 기록.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한 줄씩 차근차근 적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투자, 정보 확인 없이 시작. 두 번째, 욕심으로 판단 흐림. 세 번째, 손절 타이밍을 놓침. 페이지가 늘어갈수록 부끄러움보다 이상한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글자를 따라가다 보니 자신이 탐욕에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래, 문제는 돈이 아니라 나였구나.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며 커튼을 걷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걸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나처럼 실패한 사람들과 나눠야겠다. 그는 인터넷 검색창에 노인복지센터를 입력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혹시 재무 관련 모임이나 강연 공간이 있을까요? 상담원은 잠시 망설이며
아직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만 제안은 받아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혜수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그날 바로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복지센터의 담당자는 젊은 사회복지사 박나래 씨였습니다. 그녀는 혜수 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실패를 공유하는 모임이라 흥미롭네요. 하지만 참여자가 있을까요? 그녀의 우려에도 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나눠보고 싶어요. 그의 말에 나래 씨는 미소를 지으며 허락했습니다. 그날 오후 혜수 씨는 프린트 가게를 찾아가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노년 재무회복 모임. 그는 동네 시장, 공원 벤치, 버스 정류장에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일주일 뒤 첫 모임의 날이 왔습니다. 작은 회의실 안엔 낡은 의자 5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참석자는 3명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식으로 손해본 전직 택시기사, 또 한 사람은 아들의 사업 보증을 섰다가 빚을 진 할머니, 그리고 마지막은 보험 사기로 돈을 잃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실패한 사람들끼리라도 얘기해 봅시다. 혜수 씨의 말에 모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작지만 따뜻한 연대감이 방 안을 감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혜수 씨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낡은 노트와 종이컵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작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회사에서 퇴직하던 날보다 훨씬 단단한 마음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저녁 노을이 길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모임 날 복지센터 회의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명이 넘는 노인들이 의자를 나란히 놓고 앉아 있었죠. 정혜수 씨는 조금 놀라면서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전날 밤 늦게까지 준비한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에는 그가 정리한 실패 패턴 분석표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실패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혜수 씨는 자신이 했던 투자 결정과 실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몇몇 노인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공기 속엔 이상한 활기가 생겼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려는 분위기였죠. 박나래 사회복지사는 조용히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임이 단순한 재무 교실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런 모임 계속하면 안 될까요? 그 말에 혜수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작은 시도가 누군가의 기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함께 이어가 봅시다. 며칠 후 지역신문의 한 기자가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우연히 소식을 들은 그는 실패로 배우는 시니어 경제 모임이라는 기사로 소개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열면 안 되나요? 참석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센터의 전화벨은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박나래 씨는 정신없이 메모를 하며 혜수 씨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거 정말 커질 것 같아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다음 모임은 강당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날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혜수 씨는 이전보다 더 정리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탐욕의 심리, 위험 관리, 실패 후 회복 전략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진지하게 노트를 적으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때때로 박수가 터졌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사람들은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우리끼리 공부 모임을 만들어 볼까요? 누군가의 제안에 모두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 순간 혜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뒤 그는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윤상만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당신이 이제 강연할 차례입니다. 그 한 줄이 혜수 씨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맑은 오후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얼굴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혜수 씨는 생애 처음으로 강연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상만의 초대로 신이어 박람회 무대에 오르게 된 것이죠. 며칠째 그는 집안 식탁 위에 원고를 펼쳐놓고 글자를 다듬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문장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에는 아직도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박나래 씨가 써준 시니어 경제학교 현수막 디자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건 선생님이 만든 희망의 이름이에요. 라며 환하게 웃었죠. 혜수 씨는 그 말을 떠올리며 천천히 원고를 덮었습니다. 강연 당일 그는 일찍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는 발표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윤상만이 건넨 명함이 여전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바꾼 사람들 정혜수 강연. 그 문구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곧이어 진행요원이 다가와 곧 입장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혜수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밝은 조명이 눈을 비추며 관객석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잔잔했습니다. 저는 퇴직 후 주식으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한 줄 한 줄 꺼냈습니다. 투자 실패의 고통, 가족의 실망,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을 말했죠. 돈을 잃었지만 그 덕에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관객 중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혜수 씨는 무대 한켠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윤상만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엔 자부심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순간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 손뼉을 쳤고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의 강연은 박수 속에서 끝났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순간 딸 은주가 눈가가 젖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혜수 씨는 잠시 멈춰서 그녀의 등을 다정히 두드렸습니다. 그 짧은 포옹 속에 모든 용서와 회복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 후 기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숙연해졌습니다. 윤상만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다른 이들의 길잡이가 될 차례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 밖 복도에는 따뜻한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혜수 씨의 그림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연 이후 정혜수 씨의 이름은 지역사회에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실패에서 부활한 시니어 멘토라는 기사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고 인터뷰와 강연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혜수 씨는 상업적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명예보다 함께 다시 일어설 사람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경제학교라는 비영리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출범시켰습니다. 복지센터는 물론 시청에서도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박나래 사회복지사는 실무를 맡아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선생님, 신청자가 벌써 100명을 넘었어요. 그 말에 혜수 씨는 믿기지 않는 듯 웃었습니다. 강의실에는 나이, 배경, 사연이 모두 다른 시니어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빚더미에 앉은 노인이었고, 누군가는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보고 싶은 할머니였습니다. 혜수 씨는 그들에게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돈을 벌기보다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열심히 필기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웃음이 터지고 때로는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박나래 씨는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이 공간이 단순한 경제학교가 아니라 삶의 회복소라는 걸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학교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시청에서는 추가 강좌 개설을 제안했고 청년 자원봉사자들도 합류했습니다. 세대가 함께 어울려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은 새로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혜수 씨는 매일 강의가 끝날 때마다 출석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빈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며 그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에 낯익은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는 예전에 첫 모임에 참여했던 노인이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어 손님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정혜수 선생님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말이 들리자 혜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홀로 사무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거리의 불빛은 따뜻하게 반짝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누렇게 바랜 첫 번째 모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불안한 표정의 자신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결국 해냈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은 길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고 조용히 불을 끄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하루는 실패의 그림자가 아니라 희망의 불빛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정혜수 씨는 윤상만과 함께 새로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은퇴자 재도전 박람회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시니어들이 직접 자신의 도전을 전시하고 공유하는 자리였죠. 혜수 씨는 준비위원장을 맡아 하루 종일 현장을 누볐습니다. 새벽부터 부스 설치를 확인하고 후원업체와의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만큼 바쁘고 활기찼습니다.
선생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박나래 씨가 걱정스레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괜찮아요. 그의 눈빛은 젊은이 못지않게 반짝였습니다. 박람회 개막식 날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입구에는 당신의 두 번째 봄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노인뿐 아니라 젊은 창업가들과 학생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세대가 어우러진 활기찬 풍경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시니어 바리스타들이 직접 커피를 내리고 다른 쪽에서는 퇴직자들이 만든 공예품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언론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이런 행사는 처음이에요. 세대가 함께 어울리네요. 기자들의 칭찬에 혜수 씨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히 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자리를 만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혜수 씨는 행사장을 돌다가 한 구석에 앉아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셔츠에 초라한 가방 하나를 든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예전의 자신처럼 무겁고 지쳐 있었습니다. 혜수 씨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행사장 안에서 유독 그 노인만이 조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구경 오셨나요? 노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뭐라도 배워볼까 해서요. 그 한마디에 혜수 씨의 마음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명함을 꺼내 그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정혜수 시니어 경제학교 대표. 노인은 잠시 명함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혜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혜수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말에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가슴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혜수 씨는 몇 해 전 절망의 버스 정류장에서 초대장을 주워들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행사장 중앙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천장을 통과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1년이 흐른 어느 봄날 정혜수 씨는 다시 시니어 박람회 무대에 섰습니다. 이번엔 청중으로가 아니라 명예 강연자로 초대된 자리였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와 긴장된 공기가 그를 반겼습니다. 예전에는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쥐고 있던 그였지만 이제는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윤상만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나보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혜수 씨는 고개를 숙이며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의 눈빛으로 긴 세월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사회자의 소개 멘트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따뜻한 멘토 정혜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관객석에는 수천 명의 시니어들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그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박나래 씨는 무대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혜수 씨는 잠시 청중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퇴직 후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잔잔했지만 그 울림은 깊고 묵직했습니다. 그때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박자 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저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관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이는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실패했기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살아온 증거요. 그 말에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 사이로 윤상만이 미소 짓는 얼굴이 스크린에 잡혔습니다. 혜수 씨는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놓고 관객을 향해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조명이 부드럽게 그를 비추었고 무대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딸 은주가 객석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혜수 씨는 천천히 무대 끝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이 아닌 깊은 평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무대 뒤편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윤상만과 함께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녁 햇살이 유리벽을 타고 흘러내리며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상만 씨, 참 이상하죠. 예전엔 이 길이 그렇게 멀었는데 이제는 짧게 느껴집니다. 그의 말에 윤상만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길이 달라진 게 아니라 당신이 달라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혜수 씨는 행사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늦봄의 노을이 천천히 물들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지.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멀리서 박람회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 문구 아래를 천천히 지나며 혜수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 위로 석양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주인공 정혜수님의 인생 역전, 제2의 시작 스토리.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희망찬 제2막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 오늘도 긍정적이고 밝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